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를 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심박사의 장마감 목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다행스럽죠? 네, 양시장 모두 이제 양봉 전환됐고, 또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가 그래도 장 초반 개장보다는 좀 나은 어떤 마감이 좀 됐습니다. 미국장이 이제 어제 4% 넘게 빠지는 정말 무서운 어떤 하락을 최근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극단적 공복 심리 구간에 좀 진입한 그런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어떤 투매권, 바닥권을 형성하려고 하는 지점에 이제 도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수급도 개인들의 어떤 약간 투매성 물량들이 좀 흘러나오면서 약간 살짝 이제 손바뀜이 되는 흐름이 좀 전개됐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미국 선물이 이제 강세로 좀 전환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 1.6% 정도 6시 기준으로 이제 오르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개선되는 흐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대 정부가 출범한 공식 이제 취임일인데요. 뭐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유망 산업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거고요. 또 이제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가 무엇일까? 오늘 이제 지수 정리 한번 해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그런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2596포인트. 거래대금 10조 정도니까 뭐 평균적으로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당연히 뭐 많았죠. 600 종목, 상승 종목 수가 260 종목,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0.5%, 856포인트 마감했고, 또 거래대금 7.6조,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정도 많았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이 3천억 넘게 순매도 했고, 기관은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700억대 순매도. 근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어요. 9,500계약 이상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점 대비는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바닥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뭐 명분이라든지 수급적인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경계심과 또 하방은 좀 열려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제 나스닥이 이제 4.2% 밀리는, 뭐 정말 무서운 하락을 지금 연달하고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오늘 그래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뭐 1% 넘게 대부분 이제 약세로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 보였습니다. 오늘 니케이 증시도 2%까지 밀렸다가 밑꼬리 그리고 양봉 전환됐고, 오늘 홍콩은 양봉 전환되긴 했지만 2% 하락 마감했어요. 엄청나게 세게 빠졌죠. 대만 플러스로 마감됐고, 상해 증시 1% 상승 마감해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제 우호적인 어떤 마감들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점이 조금 이제 변곡 가능성도 열려 있죠. 그래서 시장 예상보다 좀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 사실 괜찮은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좀 극단적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예요. 나스닥 관련해서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이상, 35% 정도가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약간 좀 패닉 가까운, 공포를 좀 넘어선 패닉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내려온 상태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는 아직은 이제 위에서 고공권에서 아직 있는 위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여전히 좀 불확실한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 오늘 시간별 오늘 수급을 좀 보면 여기 이제 초록색이 개인의 수급인데, 장 초반 개장하고 나서 한 10시 안짝으로 매도물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마 공포에 질린 어떤 투매 물량이, 어떤 반대 매매성 물량이 좀 나온 걸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소화되고 급진적으로 좀 또 수급이, 개인 수급이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전개됐던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초반에는 안 좋았어요. 장 초반엔. 그러다가 좀 손바뀜이 되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미국 선물이 좋아지면서 플러스로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면서 개인들도 좀 수급을 올리고 외국인도 코스닥의 수급들을 올리는 그런 형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 코스피 지수도 양봉으로 이렇게 밑꼬리를 크게 그리면서 이제 올라왔고요. 이게 일단 이탈은 했잖아요. 이탈은 했기 때문에 또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라인 자체가 저항 라인이 또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밑꼬리 그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양봉 전환됐기 때문에 조금 괜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은 깨고 내려왔다는 게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위로 이제 저항을 만들게 됐다는 부분이 지지가 아닌 저항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정적인 어떤 내용이 됐다, 패턴이 됐다. 코스닥 지수도 깨고 내려왔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하단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볼 때 어제가 굉장히 내려왔고, 이게 또 저항 라인 될 수 있는 구간이 돼버린 상태죠. 그래서 이게 급진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시간을 끌면 사실 이게 매물에 대한 부분이 더 세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다 보면 이게 또 흘러내리는 식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든 붕괴를 했으면 빠르게 올라오는 게 필요합니다. 투자 심리가 급진적으로 개선된다든지 그래야지만 이게 낙폭을 더 확대한다든지 흘러내리는 형태가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며칠 상간에 이번 주 내 어떤 흐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0.6% 빠졌고 대부분 이제 빠졌는데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 10위권 안에서도 뭐 크게 빠진 종목은 없죠. 오히려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1.8% 상승했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들이 이제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시장 대비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시총 상위주들 낙폭을 좀 줄이면서 시장이 좀 올라왔고, 코스닥 쪽도 보시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보합 정도, LNF 시총 상위주들이 그래도 개선되는 흐름들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바이오주들은 좀 안 좋았어요,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의 민감도를 보이는 대표 업종이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12% 급락을 했거든요. 장중에 거의 막 20% 가까이 18% 급락을 했는데, 사실 이런 패턴들이 이유 없이 이제 나올 때, 또 이제 이런 이 중장기 이평선, 중요한 어떤 이동평균선 라인대를 붕괴시킬 때 이제 기관의 로스컷이 이제 대량으로 출회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뭐 극단적인 어떤 저점 부근에 이 업종 자체가 내려오고 있구나, 도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레고캠도 이제 6% 빠지면서 최근에 이제 낙폭을 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을 향해 이제 오는구나,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시세적인 흐름들, 알테오젠도 오늘 5% 밀린 흐름들 전개됐던 것 같고, 일단은 뭐 바이오 섹터 자체가 이제 V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섹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저점대를 좀 다져가는 그런 흐름이라는 건 좀 명확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쪽은 그래도 수급이 개선되면서 플러스 흐름으로 이제 전환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PSK, 테스도 1%대 강세로 마감했고, 해성DS 최근에 낙폭이 컸는데 역시나 이제 뭐 주도주죠. 자동차 반도체 주도주. 그래서 오늘 7.5% 급반등하는 흐름들, DB하이텍도 4% 반등, 대덕전자 6% 반등해서 기존에 이제 시장의 어떤 추세를 그래도 앞서 나가던 그런 주도하는 기업들이 강력하게 추세로 복귀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조금 이제 심리가 개선되는 거죠. 심텍도 5.9% 상승, ISC도 2.4% 강세.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괜찮은 흐름이 좀 전개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려있는 그런 모습들. 미국의 이제 지표 발표 자체가 어찌됐든 시장의 어떤 단기 변곡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종목별로 흐름 보면 오늘 CJ제일당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악세도 6% 급등과 수급을 받아내는 흐름들, 기아 이제 CJ제일당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또 SK텔레콤,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제 의류 쪽으로, 화장품 의류 쪽으로 이제 강점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죠. 바닥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 방어주 쪽으로 이제 통신주들도 오늘 좋았네요. LG U 플러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개별적인 성격의 종목들이네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특별한 종목이 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이 최근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거,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모멘텀, 우주 모멘텀으로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장 또 중요한 어떤 구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이슈적인 부분들 체크하면서 오늘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대통령 취임식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거와 연관해서 한번 체크하는 이슈적인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슈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 이제 지수가 이제 장중에 그 나스닥 선물이 그래도 1.5%, 1.7%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전반이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는데요. CNN에서 발표되는 이제 그 공포 탐욕 지표라고 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라고. 요게 이제 극단적인 지금 공포 구간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뭐랄까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구간대에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도 상당히 좀 하단선, 극단적인 어떤 공포 구간에 좀 들어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표도 이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심리를 좀 반영하는 한 7개 지표를 가지고서 측정한 이제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빅스 지수라고 이제 공포 지수가 있죠. 그거랑 같이 해서 참고하시면 그래도 이제 투자 시장의 어떤 심리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고, 빅스 지수는 이제 S&P 500 지수 옵션의 이제 30일간 향후 이제 30일간의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나타낸 이제 지표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시장을 뭐 객관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새벽 되겠네요. 미국 이제 4월달 CPI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소식은 좀 좋은 소식입니다. ETF 쪽 한화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팅에서 미국 CPI 발표 전에 지금 물가 연동체 자금이 유출됐다. 이 물가 연동체는 원금과 이자를 이제 물가 뭐 올라간 만큼 이제 더해서 이제 같이 증분해가지고 이제 주는 그런 상품인데, 뭐 결국은 이제 물가 올라가는 걸 예상한다면 요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가지고 자금이 많이 유입되겠죠. 그만큼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금이 좀 유출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이번에 정점을 찍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시장 예상을 많이 하고 있죠. 4월 달 이제 CPI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작용하면서 선제적으로 조금 이제 몰렸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불확실성도 존재하긴 하지만 피크아웃 했다는 인식이 좀 반영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리포팅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지수가 뭐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졌지 않습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볼 때도. 그래서 낙폭과대에 따른 좀 이제 나스닥 100을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QQQ의 이제 자금 유입이 가장 컸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5월 FOMC 이후 급락했음에도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된 걸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해서 어쨌든 저가 매수도 이제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됐고, 물가에 관련된 어떤 부분도 조금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새벽에 나오는 게 좀 중요한 어떤 변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 빠진 게 오히려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그 CPI 발표가 좀 중요한 어떤 구간대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증권의 리포팅 중에서 발췌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번 4월달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할 걸로 전망되는데,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좀 점차 둔화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또 중요한 또 발표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미시건대 금요일날 발표된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의 결과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이유가 미국의 어떤 경제는 이제 소비로 돌아가고 이 소비 심리 자체가 경기의 어떤 향배를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가 올라도 경기가 나쁘지 않고 좋다면 사실 시장이 이렇게까지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 물가 이거 잡으려면 경기 침체 감안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더 세게 이렇게 좀 빠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비 심리 괜찮다는 거는 경기 침체와 반대되는 어떤 지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좋게 나오면 사실 좀 다시 또 내리꽂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무조건 좋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영향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중국은 결국 이제 정부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정부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규제 완화라든지 부양책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발표가 된다면 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막 봉쇄한 부분 때문에 경기 우려가 있는 부분을 조금 이제 불식시킬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가 뭔가 좀 공식적으로 발표돼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 또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해결의 어떤 실마리가 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또 시장이 강력하게 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을 이제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장에 또 추세 반전의 어떤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뭔가 좀 낌새가 나올 때 뭔가 좀 이제 기회를 이제 잡을 수가 있겠죠. 결국 지금과 같은 어떤 시장의 어떤 위기는 결국 이제 기회에 바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시나리오와 이제 과정들을, 일정들을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 리포팅도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시장,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저평가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선진국 지수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할인받고 있죠. 38% 정도 할인을 받고 있다. 퍼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월 선행 퍼가 10배가 안 되는 9.8배고 또 PBR도 0.97배, 한 배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많이 빠졌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수가 떨어지는 어떤 정도는 좀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도 이제 지분율이 2010년 이후로 최저 수준인 30%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외국인들 엄청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기성 자금들은 안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제외한다면 사실상 나갈 외국인들 웬만큼 다 나간 거 아니겠는가? 그런 어떤 인식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을 파는 구간은 지나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 결국 한국 주식시장의 국한에서 생각해 본다면 대외 불확실성의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좀 그런 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이미 작년 중반부터 중기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급진적으로 빠지는 흐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도 이제 시장 대비 덜 빠진 측면이 컸죠. 장중에 잠깐 플러스 올라가기도 했고, 유럽에서 이제 전 제품 직판, 그리고 미국도 그런 직판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럽에서 일부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한정했던 직접 판매를 모든 제품으로 확대한다. 그래서 직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떼주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향후 이제 이게 또 성공적으로 또 잘 런칭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또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직판 모든 제품 쪽으로 이제 확대를 한다. 그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직판 비율을 높이는 부분보다는 사실 앞으로 그
이제 신제품들이죠. 유플라이마라든지 향후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출시가 되고 경쟁을 해나갈 때, 미국에서 이제 직판을 얼마나 해나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이제 주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밸류라는 거는, 주식의 어떤 밸류를 형성한다는 거는 향후에 어떤 벌어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낼 때, 이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거나 성과를 낼 때죠. 지금 이제 이미 승인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거를 직판으로 바꿔가지고 이익률 높인다 하도 그게 이제 밸류 증가로 나타나기 좀 어려울 겁니다, 분명.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플라이마 같은 제품을 미국에서 출시할 때 직판으로 할 수 있는가, 직판을 통해서도 점유율을 뭐 이렇게 1, 2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이제 아마 핵심적인 경쟁력을 말해주는, 그리고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후 이제 잘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정말 새로운 어떤 출발인데, 뭐 주식시장이 이제 뭐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이제 이 분위기, 이 이슈가 이제 그렇게 크게 좀 파급을 좀 못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증시가 이제 나쁘지 않은 어떤 안정된 상태였다면 사실 이 새로운 정부에 관련된 뭐 정책주라든지 업종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워낙 지금 투심과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영향,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5년 동안에 이제 중요한 또 이제 섹터 전략에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삼성 KPMG 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이 자료가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정부 국정 비전 및 국정 목표,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만한 어떤 내용인 것 같고, 보다 더 이제 산업에 대한 영향도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겠죠.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은 뭐 항상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요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어떤 뭐 자금을 지원해 주다든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규제를 좀 완화해 줘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하겠다. 뭐 삼성그룹이잖아요, 결국은. 삼성그룹이 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 규제를 좀 완화해 주면서 여러 가지 어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뭐 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뭐 M&A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 없이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보조해 주는 역할을 좀 해주겠다. 이런 어떤 취지의 내용들인 것 같고, 계획들인 것 같고, 자동차 쪽, 모빌리티 쪽은 이제 핵심적인 어떤 전략들을 좀 제시하고 목표들을 제시하는 분야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번 20대 정권에서. 그래서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및 실증 구축에서,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도달, 그리고 25년까지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그러니까 자율주행보다 UAM 상용화를 더 빠르게 기대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쪽에 대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정부 단에서도 상당히 좀 높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5년 뒤에 정부가 우리 정부는 뭘 이뤘습니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율주행은 사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도심항공교통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글로벌 최초로 이제 뭔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번 정부에서 이 UAM 사업을, 야, 윤석열 정부는 이걸 해냈다, 그래서 나중에 마케팅 포인트, 성과에 대한 포인트로 좀 삼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현대차 그룹과 이제 하나그룹이 주력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이제 이 분야를 20%인가요? 30%인가요? 앞으로 이제 핵심적인 이제 사업 부문으로 이제 삼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UAM 사업은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상당한 핵심적인 산업이 좀 될 가능성이 높죠. 요 부분을 좀 저는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요거 계속적으로 한번 체킹하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은 뭐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1위, 아니 1위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뭐 상당한 어떤 입지를 구축하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뭐 특별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지는 않습니다.
1위를 수성 달성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이 분야도 이제 아마 이번 정권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특별법 제정이라는 또 지원을 해주면서 신산업을 육성하는 또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의 도약을 목표로 하겠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분야, 특히나 이제 AI 분야를 공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담아냈었죠. 윤석열 이 정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양자 컴퓨터, AI 반도체,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6G, 사이버 보안 쪽, 이런 쪽도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산업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스마트 제조, 디지털 혁신, 그린 전환,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이제 원전을 키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바이오 쪽으로는 백신 치료제 강국 도약을 하겠다. 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의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좀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야는 이 디지털 헬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더 우리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뭐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관련된 어떤 포지션 이런 쪽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또 관련주들이 또 급등했고, 또 시세도 분출했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뭐 AI부터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사실 시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뭐 정밀 의료, 맞춤형 의료 이런 기업들 있죠.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윤석열 정부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정책에서 조금 더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핵심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우주 7대 우주 강국 도약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누리호 발사가 있고, 또 8월 달에는 달 탐사선 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사체, 위성, 탐사, 항법 모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갖추는 이제 우주 쪽의 밸류체인을 대부분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삼겠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또 하나의 또 커다란 육성 산업이 될 게 아마도 이제 우주 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산업들, 중요 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전략들을, 또 기업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정리 마감을 해봤는데요. 오늘 제목에 달았던 내용을 제가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대표적인 신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바닥권을 형성하더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천정권의 대표적인 신호는 뭐겠어요?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천정이더라. 우리가 이제 천정권에서 보면 그 패시브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막 상장을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패시브 물량이 붙어야 되는 것들 있죠. 뭐 LG NA 솔루션이라든지 그 대여급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가 이제 천정권을 대부분 좀 형성하는 패턴이 그동안 시장에서도 많이 벌어졌었는데, 그런 게 작년에 국내 시장에서 좀 벌어졌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 참 그게 그렇게 좀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권의 신호, 그리고 천정권의 신호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경우에 그런 바닥권과 천정권이 좀 만들어지더라.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체킹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구간인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심히
체킹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오늘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어떤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구간들이 나타나야만 또 추세가 반전된다는 또 증시의 어떤 원리상을 본다면 점점 더 이제 바닥권에 다가가는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시박산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